책을 좀 요약지. 근데 요약지 보게 되면요, 설명을 좀 들으셔야지. 아니 당연히 영책 보면 저는 그렇게 그런 요약이 있을 때 선생님 해주신 거 어떤 부분이 있을 거 다시 해당하는 책을 다시 한번 찾아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다시 찾아보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구나 그런 거 중요한 거 찾아서 그 내용 다시 쭉 읽고 이렇게. 혹시 이메일 있으세요? 있는데 한 쓸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저는 컴퓨터 앞에는 이게 아파갖고 거의 안 찍어요. 그래요? 정말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긴 한데. 일단 그러면 요약집은 드릴게요.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실 때 안 켜도 된대요. 참고로 공부를 하세요. 한 80페이지는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 좀 책. 그렇게. 생산성이 없어요. 시간 투자 많이 투자도 안 하지만 집에서 하는 그거에 비해서 생산성이 없어서. 그렇게 하세요. 자, 오늘 정비사업 차례죠. 정비사업은 이 6가지 사업을 하는데 일단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의 상태가 극히 열악하다. 아주 열악한 주택 재개발은 열악하다. 주택 재건축은 그나마 형태가 양호하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상업기능, 도시의 상업기능이 떨어졌을 때 도심기능, 상업기능 활성화시키려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냥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말 그대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확충 정도만 아시면 돼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도로와 도로 그 사이에 있는 여기에 밀집되어 있는 소규모 주택을 다시 정비를 하는 것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넘기셔서 거기 심화학습에 보시게 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시행 요건이 있죠. 가로주택은 그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이거나 그 해당 구역에 있는 공동주택 수가 20 이상일 때 25 혹은 20세대 이상일 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시행합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 아니면 25, 20세대 이상이든지 그것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1번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2번에 가번 그 마감의 노후와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것,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의 내구성 내화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구조 안전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대충 그 읽어도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옆에 보시게 되면 건축법상 최소 분할 대지 면적에 따라 그 면적이 미달되거나 도시군 계획 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이게 최소 대지 분할 면적에 미달되는 대지에 있는 건축물. 그 최소 대지 분할 면적은 주거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미달되는 대지에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답은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건축물을 건설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 이게 그 신축하는 비용보다 보수비가 더 많이 간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40년. 그 다음에 그 나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경관에 저촉되는 건축물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서 주민 생활에 필요한 가스 공급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정비 기반 시설을 말하죠. 원래 기반 시설이 뭡니까? 원래 기반 시설이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다. 도로 크게 보면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도로, 상하수도, 그다음에 공원, 통신시설,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공공청사, 변전소 이런 것 등을 기반 시설이라고
기반 시설에 이 학교는 중, 초, 중, 고등학교만 그 해당이 되고 대학교는 기반 시설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기반 시설이 이 기반 시설이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시설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결정된 시설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로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하는 기반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이게 결국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 기반 시설입니다. 근데 이 기반 시설 중들을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해요. 기반 시설인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 주거 환경 정비 사업으로 정비 사업 계획으로 결정된 그 기반 시설을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나 정비 기반 시설이나 결국은 기반 시설을 말해요. 이해되셨죠? 그냥 기반 시설하고 정비 기반 시설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하고 조금 틀리기는 원래 이제 이것도 결국은 이거고 도로 상하수 공원 높이를 말하고 정비 기반 시설도 이것을 말하긴 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정비 기반 시설 그 다음에 넘기시고 공동 이용 시설 그 다음에 대지, 정비 사업에 조성된 대지, 조성된 토지를 말합니다. 주택단지,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사업 시행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등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플러스 지상권자. 소유하거나 지상권자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거의 주의를 보시게 되면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아요. 지상권자.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다 지상권자가 포함이 되는데 주택 재건축만큼은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만 말합니다. 주택공사 정관 넘기시고
도시개발 사업에서 처음에 무슨 계획을 세운다 했어요? 처음에 시계 그 전에 개발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시계획을 세우는 거죠. 여기 정비사업법에서는 먼저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정비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세웁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 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실시 계획을 세우고 정비 사업 계획은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세웁니다.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이거 혼동하시면 정비 기본 계획하고 정비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여기 개발 계획을 여기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 계획을 수립 누가 해요? 수립은 박스 지정권자가 하면 지정권자는 그 도지사하고 그 장관이 들어가 있어요. 박스 플러스 장관하고 도지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그렇죠. 시행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세웁니다.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개발 계획에서는 주민 의견을 듣죠. 주민 의견을 들어요. 근데 실시 계획에서는 주민 의견을 안 들어요. 이미 개발 계획인데 주민 의견을 들었어. 그러니까 실시 계획에서는 주민 의견을 안 듣습니다. 자, 주민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가 여기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앞에 국토법에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있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할 때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또 무엇을 지정한다 했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또 어떤 지역을 선택했어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할 때. 그렇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합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할 때. 근데 이 둘 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세웁니까? 아니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정합니다. 그럴 때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 의견을 듣고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정리하시고 도시개발 사업의 정비 사업에서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세웁니다. 이거 도시개발 좀 정리됐죠? 개발계획 실시계획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인데 기본계획을 수립권자가 박스입니다. 박스인데 뭔만 빠집니까? 군수만 빠져요. 군수만 빠져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박스 빼기 군수. 근데 여기는 보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은 주로 공적 주체들이 주로. 근데 여기 정비사업은 주로 누가 합니까?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주로 누가 해요? 주민이 하겠죠. 여기는 박스 플러스 장관 도지사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장관 도지사가 안 들어갑니다.
전체적 흐름이 그렇게 됩니다. 자, 넘기시고. 지금 그 공부를 하실 때 기본 계획의 내용, 뭐 실시 계획의 내용, 그것은 일단 적겨놓으세요. 다 적겨놔. 그 공법은 크게 일단 전체적인 그 조금 크게 공부를 하세요. 크게. 이런 것은 뭐 애워도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또 애울 수도 없고 이것은. 그냥 넘기시고. 근데 정비 기본 계획에서 군수를 뺀 뭡니까? 대도시 시장 아닌 시장은 들어가죠. 시장은 들어가. 이게 쉽게 말하면 순천시장. 순천시장의 기본 계획을 세울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군수는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낳기 쉬운 것이 뭐냐면 그 시장 군수, 대도시 시장 군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이거 생각 안 하면 낳기 쉬워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시장이 아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그 다음에 대도시시장. 대도시장이라면 자치시, 자치도 이걸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장관에게, 국토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기본 계획을 세웠는데 시장은 도지사 승인을 받고 그 특별시 광역시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큰 시장은 장관의 보고를 합니다. 장관의 승인을 합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정비 기본계획은 그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죠. 타당성 검토하는 건 뭐 있었어? 5년마다 계획하고 관리 계획하고 정비 계획하고 기본 계획하고 리모델링 기본 계획하고 네 가지 있었다 했죠. 넘기시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에 관한 도시 주거환경 기본 계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규모가 적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규모가 적으니까 그 정비 기본 계획까지는 세우지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자, 정비 계획의 수립 앞에서는 정비 기본 계획이었죠. 정비 기본 계획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정비 계획입니다. 정비 계획은 군수가 들어간다 했어요. 군수가 지정하고 지정은 정비 그 구역 지정은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한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개발 그 구역을 지정하죠. 도시개발 그 사업 구역을 지정할 때도 이것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 정비 기본계획, 정비 구역도 정비사업 구역 지정도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도지사, 대도시.
그 정비사업법의 정비사업 그 구역 지정하고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권자와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비계획의 위반의 제한. 위반 제한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을. 근데 이 사람들이 제한을 했을 때 반영 여부의 통보는 60일 내에 해주고 그 다음에 30일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가 있어요. 국토법에서 민간이 주민이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세울 때 주민이 위반 제한을 하였어요. 이해관계 포함해서 이럴 때는 45일 내에 통보를 해주고 연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해요? 기반시설하고 또 하나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이 두에 대해서만 주민이 위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비사업에서도 정비기본계획에서도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는데 그것은 60일이고 30일.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서 하나 나오고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2개월에 민간 시행자가 위반할 수 있어요. 민간 지정 시행자가 이것은 2개월에 3개밖에 안 나오니까 정리를 다 하세요. 자, 넘기시고 370페이지 개발행위 제한은 제한 지역이 공람 중인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제한 대상 행위는 뭐냐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입니다. 원래 그 앞에서 개발행위 제한은 전부 할 수가 없어요. 개발행위가 허가를 맡아야 하는 경우는 너무 있어요. 허가를 맡아야 하는 경우. 건축물 건축, 그 다음에 공용물 설치, 그 다음에 토속 채취, 그 다음에 더했어요. 토지 분할, 그 다음에 행질 변경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적치행위. 원래 앞에서는 개발의 허가를 이 6가지는 안 된다 했어요. 허가를 맡아야 한다 했어요. 근데 형질 변경에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안 맡아도 된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론을 밭을 여기서 안 맞는 거였어요. 근데 원래 개발행위 허가는 6가지인데 도시개발 사업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는 정비사업 구역이 지정되기 전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 구역에서 허가 제한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아시겠죠? 그건 뭐냐? 건축과 분할만 해당해요. 건축과 분할만. 이해되셨죠? 이게 기본계획을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는 건축도 할 수 없고 토지 분할도 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 허가를 맡아야 돼요. 허가. 그런데 이 제한 기간은 3년 플러스 1년이죠. 3년 플러스 1년. 개발행위 허가는 연장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개발행 허가는 몇 년까지 제한하고 연장 몇 년까지 할 수 있다 했어요? 개발행위 허가. 원래는 3년 플러스 2년. 개발행위 허가는 3년 플러스 2년. 여기 정비사업은 3년 플러스 1년. 이것도 딱 세 개밖에 안 나와요. 개발행위 허가 3 플러스 2, 정비사업에서 3 플러스 2. 그 다음에 또 하나,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제한은 건축 허가 제한을 이것은 2년 플러스 1년. 이 세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3 플러스 2, 3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의 안전 진단. 안전 진단권자는 시장 군수가 합니다. 넘기시고. 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단지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4번 안전진단 비용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시장 군수가 부담을 해요. 일단. 근데 요청을 했을 때는 안전진단 요청을 했을 때는 요청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 안전진단이 바뀌었죠. 이번에 구조 안전성 평가와 주거 환경 안정성 평가. 안전진단이 구조 안정성 평가하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 안정성 평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냐 없냐 이걸 안전진단에 실시하는 거고, 이 노후 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안전성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안전진단이 이 두 가지로 조금 세분화됐어요. 자, 시장 군수가 8번 374페이지 시장 군수가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한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 혹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결정을 했어. 그럴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시행을 한다.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검토 결과를 했어요. 이제 그 시도지사가 검토 결과를 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결정 취소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결정 취소까지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앞에서 했죠. 8번 적용 배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정비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직접 그 구역을 지정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지정 절차는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정을 하고, 지정을 고시 보고 열람하고, 정비구역을 분할 결합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도 어찌입니까?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분할하고 결합할 수 있다 했죠. 분할하고. 근데 그 결합할 때는 쓴다 했어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했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한다 했어요. 똑같아요, 이거. 넘기시고. 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는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한 것으로 봅니다. 도시개발.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구역의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봐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만약에 지정을 했으면 그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거기 원칙적으로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며 예외적으로 수용 방식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로 본다.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종은 그 3종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어떻습니까? 예? 층수가 어떻게 돼요? 예? 중고층이죠. 중고층이죠. 그 3종은 고층이죠. 근데 수용을 그 땅을 수용하게 되면 어찌입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환기가 아니고 수용을 했을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익을 줘야겠죠. 이게 쉽게 말하면 공사비를 조금 부담을 좀 덜려면 조금 위에서 빼야 돼. 쉽게 말하면 이게 더 높은 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더 고층으로 지을 수 있게 수용은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돈을 좀 빼야겠죠. 다시 환급을 받아야 돼. 이제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도시개발 구역으로 도시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는 여기는 정비사업이고 정비구역 지정을 했을 때고 도시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는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봐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정비사업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아니라 어차피 여기는 뭡니까? 주로 그 주택이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했을 때는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정비사업은 뭐죠?
지정됐을 때는 지구 단위 계획 이거 지정된 것으로 보고 2종, 3종 일반 특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하고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요.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비교해서. 네, 좀 쉬었다 하시죠.
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을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주거환경 개선구역일 때는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된다겠죠. 근데 거기에도 예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겠죠. 근데 원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옛날에는 1종하고 2종으로 나뉘었어요. 지금 그게 폐지됐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시지역에서 정할 수도 있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정할 수도 있어요. 비도시지역. 이게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어찌입니까? 그 도시개발 사업구역을 해도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비도시지역이니까 이것은 도시지역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했어요. 이게 비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일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것으로 안 보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어찌입니까? 원래 취락지구가 어디 지역에 있는 거라요? 취락지구 도시지역 외 뭐뭐있었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거기에 지역인 지역을 취락지구라고 합니다. 이게 취락지구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더라도 그 도시개발 사업구역이 지정됐어도 이건 도시지역이 될 수가 없죠. 이게 비도시지역에서의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취락지구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안 봐요. 그 취지상 그잖아요. 취지상.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비사업구역 지정도 개발 제한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해요. 개발 제한구역. 여기에서 그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은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개발지역구역 내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그 주거지역으로 안 보죠. 그러겠죠. 취지상.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종전의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 면적 범위 안에서 위치만 바뀌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안 본다. 겁니다. 자,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앞에서 했죠. 건축, 공작물, 행질 변경, 채취, 분할, 적치행위,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 이거 안 했나겠어요. 그런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비닐하우스나 양잠장, 고추, 연엽초, 김 이런 거, 건조장.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자연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토속 채취.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근데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제외됩니다.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이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자, 기존 사업 계속성 여부. 기존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럴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했죠. 도시개발 사업도 준다고 했어요.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했어요. 똑같아요. 기득권 보호라 해서.
자, 정비구역의 해제 보시면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제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박스에 있는 것은 보지 마시고 절차가 어떻게 되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요. 의견을 들은 다음에 시도지사한테 제출하겠죠. 근데 여기서 주민 의견 청취가 없죠. 이도 해제를 요청할 때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어요. 주민 의견 청취를 안 듣는다. 그거 조금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임의적 해제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직접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됐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30% 이상 소유자 등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럴 때는 직접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의 효과는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죠. 그 다음에 해제됐을 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그 지역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주민대표회의. 사업 시행을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표기구가 있어야겠죠. 일일이 공적 주체에서 일일이 그 사람들 상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대표회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주민대표회의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여기서는 주민대표회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적 주체에서 직접 다 해버리니까. 정비사업은 주민대표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100인 이상이면, 조합원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죠. 대의원회, 도시개발 사업도 대의원회가 있을 것이고, 정비사업도 대의원회가 있는데, 이 둘 다 필수 기구입니까? 아니요. 어디가 필수 기구예요? 정비사업이 반드시 둬야 돼요. 여기는 반드시. 여기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필수 기구가 아니에요. 주민대표 기구와 대의원에 구별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대표회의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조합만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회의도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는다는 거 조심하시고. 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넘기시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주택의 규모는 아까 조건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몇 세대 이상이라 했어요? 20 이상이고, 그 다음에 3분의 2 분량주택이 3분의 2 이상이라 했어요. 거기 문제 있죠?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얼마 안 되니까.
다 푸셨어요? 네? 얼마 안 돼요. 세 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385페이지까지. 틀려? 가만히 잘 읽어보면 몰라도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상식적으로 풀어야죠. 한 번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고 했잖아. 뭘 한 놈한테 신고가 있어서. 근데 2번이 애매하면 1번, 3번, 4번, 5번 다 맞잖아요. 다 맞죠. 예, 예, 그렇게 푸셔요, 그렇게. 예.
딱 1, 2, 3, 4, 5번 보시다 보면 확실한 것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것만 보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죠. 답이 너무 짧아. 이게 문제를 풀어보시고 앞에 또 기본서 보시고 풀어보고 예. 이번에 있잖아요. 예. 이번에 사건 같은 거가 예. 이게 등의 시설을 읽게 되면 이것들 요것 등이라는 그 이외에 더 있다는 것 중에서 요것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예. 혹시 기반 시설도 이게 다 들어가니까 예.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전 그래서 혹시 3번하고 4번하고 어느 걸까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등을 이렇게 쓰면 다 쓰지 않아도 등 외에는 다른 걸 쓸 수 있어서 그러죠. 기반 시설에 들어갈 때 기반 시설이라고 이것도 답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여기 보면 도시 및 주거 학력 정비 법령상 예. 여기 나왔기 때문에 예. 3번만 보면 맞죠. 예. 3번만 보면 맞아요. 아니 국토법에 의해서 이건 기반 시설이라고 해요 원래. 그러니까 그것만 예. 그렇게 근데 문제라서 답하면 맞죠 그냥. 근데 환경 정비 사업에서의 기반 시설을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예. 그러죠. 3번에 나올 수 있죠. 예.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문은 푸는 요령을 좀 터득을 하셔야 돼요. 시험이니까. 자, 388페이지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은 시험에 잘 나오는 케이스죠. 자, 여기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그 주거환경 관련 주로 누가 합니까? 그 공적 주체에서 주로 오죠. 이게 여기는 시장 분수하고 주택공사합니다. 주거환경 개선도 시장 분수하고 주택공사합니다. 나머지는 그 건설회사가 할 수 있어요. 주택 재개발. 건설업자, 신탁업자, 등록사업자 다 할 수 있어요. 건설 일반적으로 건설회사가 합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시주건이합니다. 근데 그 시장 분사하고 주택공사, 시장 분사하고 주택공사, 주택 재건축도 건설회사는 안 들어가요. 주택 재건축도. 이거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주택 재건축 시주만 들어간답니다. 네, 나머지는 다 시주간. 네? 아, 조합이 이 사람들은 그
조합 들어가죠. 조합 들어갑니다. 예. 조합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이거라고 이거 빼고 다 들어가죠. 재건축 이거다가 조합 들어가죠. 네. 네. 이게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만 조합이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조합이 들어가요. 이게 하여튼 재건축이 예의사항이 제일 많아요. 재건축. 네. 그 주로 도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 많이 하죠. 이게 여기서 보면은 그 조합하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합 따로 이거 따로 할 수도 있고. 자, 예의적 시행자. 예의적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제외됩니다. 이제 예의적 시행자로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가 있어요. 넘기시고 그 1번 보시면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천재지변 아주 긴급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1번하고, 그 다음에 4번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공 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5번 순환 정비 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7번, 8번은 소유자가 그 주택공사를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동의한 때, 일단 이것만 외우세요. 이것만. 예의적 시행자는 시장 군수 주택공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급히 할 필요가 있을 때. 4번 도시군 계획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5번 순환 정비 방식에 의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7번, 8번 소유자 등이 원할 때. 이것은 안 외워도 금방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시장 군수가 해야 할 예의적 시행자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경우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나중에 또 하시면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로 그 사업을 했잖아요. 환지로 그 시행할 때 여기서도 왜 환지를 원래 누가 합니까? 조합이었죠.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합니다. 시행을. 근데 여기서도 예의적으로 그 시장 군수가 할 수가 있어요. 예의적으로. 환지는. 조합이 하는데 예의적으로 그 시장 군수 공적 주체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사업과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유자가 원할 때, 동의할 때도 똑같아요. 그것은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안 외워도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도시군 계획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시장 군수가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순환 정비 방식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장 군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자들이 원해. 시장 군수가 하기를. 그러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만 일단 외우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외우시고. 뭐 해봤자 머리에 이게 환지했을 때 예의적 시행자하고 거의 똑같아요. 소유자가 원할 때, 그 다음에 공공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시험에 이것도 잘 나옵니다. 환지의 예의적 시행자, 그 다음에
이게 외의적 시행자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그 추진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추진이 필요 없죠. 그 정비 사업일 때만 추진위가 필요합니다. 5인 이상. 그 참고로 보시게 참고.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도 시험에 이제 나올 확률이 높죠.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일 경우 시행할 경우 조합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 그러면 그건 X죠. 왜 그럴까요?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왜?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은 왜 원칙적으로 꼭 조합을 설립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방금 했잖아. 외의적 시행자가 있잖아. 방금 외의적 시행자. 시장 군수가 외의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반드시 조합 없어도 여기는 거기 조합을 설립 안 했어요. 근데 재건축을 해주라고 그래요. 시장 군수한테 요청을 했어. 소유자가. 그러죠. 외의적 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한 중간쯤 보시게 되면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할 수도 있고 설립하지 아니하고 소유자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가로주택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어차피 시장 군수가 해야 되니까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참고사항은 정리를 딱 해두시고, 추진위 구성은 5인 이상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어쩐다?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왜? 규모가 소규모니까 25 정도 되는데 그걸 추진위까지 할 필요가 있을 거까지 없을 거지 아닙니까? 넘기시고. 심화학습 392페이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추진위 구성, 조합 구성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근데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 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의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를 했으나 추진위 구성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었냐? 설립인가를 받아야겠죠? 설립인가를 신청을 해야겠죠? 그 전에 취소를 했어요. 반대 의사를 했으면 동의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추진위 기능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든지 설계자를 선정 변경하든지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마번의 디귿번, 이을번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정관 초안에 정관 창립총회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추진위가 구성된 다음에 4번 창립총회를 엽니다. 창립총회를 열어요. 넘기시고. 네, 창립총회를 열어요. 그 다음에 정관을 작성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알아요. 추진위원회는 리을번 초안을 작성해, 정관의 초안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확정을 합니다. 총회에서.
392페이지 추진위원회에서는 정관의 초안을 작성하고 393페이지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이제 확정을 해. 자, 이렇게 우리 조합 정관을 정하려는데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4페이지 조합의 설립권자는 시장 도시개발 사업도 조합이 있죠.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개발 사업 조합 아니구나. 도시개발 주택사업법 말 잘못했네. 이건 정비사업법의 조합이고 거기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이것도 조합을 설립을 해야 돼요. 환지 방식으로 따르면. 근데 이 환지에서 설립 인가는 누구한테 받냐면 도시개발 사업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한테 받아요. 여기 정비사업의 조합은 시장 분수의 인가를 놓고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은 지정권자의 인가를 놓고 시장 분수의 지정권자. 그 주택사업에도 조합이 있죠. 주택사업법이죠. 여기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이 있죠. 여기도 주택사업일 때는 이 시장 분수의 역할을 하죠. 인가를. 여기만 지정권자. 동의 요건이 잘 나옵니다. 동의 요건이. 도시개발 사업에서는요, 공적 주체가 주로 하니까 여기는 뭐가 더 중요하다 해서 면적이 중요하다 해서 총수가 중요하다. 도시개발 사업 면적이 더 중요해요. 면적. 이게 아까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근데 여기 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 어찌입니까? 총수가 더 중요해요. 이제 조합 설립 요건이 면적 2분의 1, 총수 3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공적 주체가 한 것은 면적이 중요해요. 어차피 공적 주체의 소유적 동의를 얻어요. 국가에 있을 때는. 안 얻죠? 바로 해보죠. 총수보다는 면적이 더 중요해요. 동의적 수요. 근데 여기는 직접 자기들이 하니까 총수가 중요해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잘 안 잊어먹어요. 여기 총수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내가 자꾸 얘기했다. 이게 처음에 항상 3분의 2로 나왔는데 한 번 잘못해 보면 끝까지 계시다.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좋습니다. 가로주택의 경우에는
총수 8분의 10분의 8 면적 3분의 2 가로주택은.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과 주택단지 밖 둘 다 할 수가 있어요. 주택단지 안과 주택단지 밖에. 주택단지 안에서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총수 3분의 2, 면적 2분의 1. 그 다음에 단지 안 전체 4분의 3, 4분의 3. 동별로는 총수의 3분의 2, 면적 2분의 1. 동별로 할 때는요. 그 다음에 단지 내 전체는 4분의 3, 4분의 3.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조금 더 세죠. 이것도 지금 정리만 해놓으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한 달 정도 됐을 때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396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인데 앞에서 우리 다 동의자 수 산정 방법 했죠. 도시개발 사업에서 동의자 수 산정 방법과 거의 비슷해요. 자, 1번은 거의 비슷해요. 가나 다라는 재건축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비슷해요. 3번부터 보시게요. 이거 조금 다르니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물을 취득한 자는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자 동의한 것으로 봐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에 당시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없고, 그 다음에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은 소유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동의 형식은 항상 서면 동의서라 있어요. 서면 동의서. 신분증 4번 첨부해야 되고, 철회도 마찬가지. 철회도 항상 서면으로 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데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조합 설립 허가,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설립에 동의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창립 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가 없어요. 인가 허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는데,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30일이 지났거나 창립 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가 없다. 그러면 철회서를 누구한테 주느냐? 시장 군수한테 철회서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게도 철회서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철회서를. 근데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철회서를 조합에다도 제출했고 시장 군수한테도 제출했어요. 철회서를. 근데 철회서가 먼저 도착해서 시장 군수한테, 예를 들어서
철회설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그 A라는 사람이 동의를 했는데 철회설을 시장한테 군수한테 5월 25일을 철회설을 보냈는데 이날 접수가 됐어요. 5월 25일 날. 그래가지고 접수가 됐고 그 예를 들어 조합에는 5월 28일이 그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은 일단 5월 25일이 그 철회된 것으로 봅니까? 아니요. 아니죠. 시장 군수 접수날은 철회 날짜가 아니야. 이것이 어쩐다? 조합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돼. 이 통보일이 그 날짜입니다. 철회 날짜. 이해되셨죠? 그 조합이 받지 않았는데 시장에 누가 일단 통보를 했다는 사실만 있으면은 아니요. 아니죠. 철회서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조합? 철회를 받는데 네. 그 철회서를 있잖아요. 철회돼서 다시 조합에 통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합에 확인을 받자마자 통지를 한 날짜라고 소리가 있어요. 그러죠. 그 민법에서 표시 그 도달주의, 발신주의가 아니고 도달주의. 도달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꼭 안 봐도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도달한 것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그 집에 뭐 남편한테 등기가 왔는데 부인이 받았어. 그럴 때는 도달한 것으로 봐요. 이게 제일 마지막 줄 보시게요. 철회서가 동의 후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 군수가 동의 후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날짜를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해되셨죠?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고. 자,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 자, 건축법에서 대지 최소 분할면적 있다. 아까 좀 했죠? 대지 최소 분할면적.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로 분할을 못해. 그 이하로 분할을 못하는데 거기 보면 주택 재건축 있죠. 주택 재건축의 사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동의자 동의 요건에 부족해. 조합 설립을 동의 요건에 부족했을 때는 이 분할 면적에 상관없이 분할해서 동의자 수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택 재건축의 경우는 이해되셨죠? 이게 주택 두 번째 줄 주택 재건축을 하는 경우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지 면적이 미달되더라도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소유자를 그만큼 늘린다는 말이죠. 늘린다는 말. 이해되셨죠? 그 라번 보시게 라번 토지 분할 결정 전. 자, 이렇게 동의자 요건에 부족해서 토지 분할을 신청을 했어. 그 다음에 그 결정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법원에서 청구를 했으니까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결정 전 조합 설립에 인가가 이제 인가를 할 수가 있어. 이게 쉽게 말하면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니까 80이야. 내 집이 80제곱미터야. 그러면 이것은 분할이 안 되죠. 분할하더라도 60하고 20하고 분할되죠. 60하고 20밖에 안 되죠. 그럼 이것은 가능한데 이것은 어찌입니까? 안 되죠. 그래도 어쩐다? 동의자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청구를 해서 법원에다가. 그러면 이 와중에 이 중에 아직
동의할 수가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 그 설립 인가를 신청했어요. 조합 설립 인가. 이럴 때는 청구 중이지만 동의자 요건이 부족하지만 법원에 청구 중일 때는 인가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100% 분할될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토지 분할 결정 전이라도 조합 설립을 인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업 시행 인가도 할 수 있고. 근데 다만 그게 그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그 다음에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의 건축물이 분할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건축법 규정에 적합할 것. 이렇게 되면 그 분할 결정이 나기 전에 조합 설립의 인가를 내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어쩔 때만 건너겠어. 어쩔 때만. 어떤 사업할 때만? 재건축할 때만. 재건축은 상당히 예의 조항이 많아요. 예의 조항이. 자, 조합 설립 인가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답은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합니다. 자, 넘기시고.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일단 조합원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필요 없으니까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일단 조합이 주로 시장 군수가 하니까 이거 조합이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주택 재개발의 조합원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택 재개발. 주택 재 어떤 사람이 조합원? 토지 소유자는 동의 안 해도 무조건 조합원이 됩니까? 동의해요?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에서 그 환지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조합을 하는데 이
재건축도 다 조합원 지위를 이전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다 이전. 조합원 지위를 이전할 수가 있는데 주택 재건축만 어쩔 때 이전을 못해요. 조합원 지위. 어쩔 때만 이전을 못해요.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에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조합원 그 입주권이니까 조합원 지위를 이전한단 말은 입주권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죠. 특이지역에서는 안 되고. 근데 A 조항이 있어요. 특이지역에서는 이전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날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해외로 이민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질병 치료기도 다 한다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